장소연 해설위원의 픽 여자부 베스트 7입니다. 먼저 윙스파이커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와 이재영 선수고요. 미들블로커는 현대건설의 양효진, 한국도로공사의 배윤아, 아포지 스파이커는 KGC 인삼공사의 발렌티나 디우크, 세터 IBK 기업은행의 조송화, 리베로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감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이도희 감독입니다. 여자부 MVP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 MVP는 제가 이재영 선수랑 좀 고민을 하다가 시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임명호 선수를 MVP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두 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 리시브 효율이 71.4%, 두 번째 경기가 48%. 그 정도로 뒤쪽의 수비 라인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한 2단 연결에서도 정확한 연결로 리베로 세트에 의한 공격 성공률이 리베로 중에 가장 높은 33.7%를 기록을 했고요. 가장 좀 MVP로 선정한 포인트는 임명호 선수가 리시브 정확 5,000개 1호로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MVP를 선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 기록을 리시브 정확 5,000번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경기 수는 447번의 경기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또 리시브 쪽에서 타고난 어떤 그런 테크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명호 선수가 그만큼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함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임명옥 선수가 리시브면 리시브, 디그면 디그, 전천후 활약을 후방 라인 쪽에서 해주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초반 출발을 불안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3위 자리를 또 지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팀 전력도 굉장히 좀 끌어올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시즌 초반에 시작할 때는 1승 7패, 하위권 6위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그 승점이 계속 쌓이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가장 좀 큰 것이 이고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선수가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켈시 선수와 호흡도 잘 맞고요. 특히나 이고은 선수가 팀에 좀 녹아들면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센터의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봐도 뭐 배윤아 선수나 정대영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또 가운데 쪽에 공격 점유율뿐만 아니라 성공률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는 내주긴 했으나 5세트 승부 끝에 내주긴 했으나 그 경기에서도 이고은 세터의 이 패스워크 자체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켈시 선수의 이 활약상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제가 켈시 선수 그 도롱사의 경기를 중계를 할 때 지금은 그 상이 사라졌거든요. 기란 발전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MIP는 코보컵 때 있고 그렇죠. 시즌이 끝나면 그 기량 발전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 리그에 와서 기량이 발전해서 가는 선수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 선수 중에 좀 한 명의 선수인데 켈시 선수가 일단은 이고은 선수와 호흡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전에 시즌 초반에는 그 공격을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런 모습도 조금은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나 4라운드에 가장 좋을 때 후위 공격의 성공률이 6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고은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올릴 때 얘는 켈시 선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잡고 있고 제가 켈시 선수가 성장을 하는데 가장 좀 결정적인 역할을 좀 더 자신감을 가진 경기라고 보면 4라운드의 흥국생명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국생명전에서 3대2 풀세트 경기에 도롱사가 패하긴 했지만 이날 켈시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었거든요. 뭐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성공률도 뭐 40% 이상, 뭐 거의 50% 가까이 가져가는데 득점도 49득점. 그러면서 그때 그 경기를 통해서 켈시 선수가 굉장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이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들이 많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안정적인 3위 전력을 유지하지만 그 외로 지금 1, 2위 팀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한 주였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난 경기를 바로 좀 돌아보면 1위 팀 흥국생명과 최하위 그 현대건설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현대건설이 이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날 5연패를 현대건설이 분명히 끊어야 되는데 그 상대가 흥국생명이라고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선수들이 그 연패를 끊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이 그날 경기에 좀 묻어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2위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주축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티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잘 달리던 흥국생명 잠시 최하위 현대건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지금 연승도 끊기기도 했는데 그런 흥국생명에게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흥국생명의 지금 왼쪽 공격수 김연경 선수라든지 이재용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플레이 자체가 패턴이 많이 쏠리고 그러면서 좀 약간 단순해지면서 상대 선수들도 이렇게 마크를 하는 게 훨씬 좀 쉬워졌거든요. 예. 자, 지금 점점 후반부로 가고 앞으로의 경기가 더 중요한 시점에서 시스템의 뭐 변화라기보다는 플레이 자체가 좀 네. 약간은 어떤 양쪽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패턴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뭐 브루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좀 합류를 하고 예. 후위 공격의 시도를 지금 6번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브루나 선수의 오른쪽의 활약이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 아.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이제 브루나 선수가 팀에 녹아들고 우리나라 리그에 좀 적응을 하고요. 예. 또 김미연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서브도 있고 수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박미 감독이 브루나 선수와 김미연 선수를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도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와 이재영 이 리그 최정상의 두 명의 윙스파이커 조합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장소연 의원의 말씀대로 속공과 후위 공격 쪽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팀이 흥국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